안녕하세요. 연세건후병원 박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지해반증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무지해반증 수술을 선택할 때 수술 방법이라든가 병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가이드 편을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해반증 수술법은 되게 많아요. 100가지도 넘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할 거는 없어요. 근데 이 환자한테 좀 더 적합한 수술 방법이 있긴 하죠. 그래서 한 가지 수술을 오랫동안 잘 하신 의사들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환자분 개개인에 맞는 좀 더 결과가 좋고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무지해반증 수술을 할 때 여기가 돌출된 이제 엄지라고 하면 이 뼈를 좀 많이 자르는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이 뼈를 자르고 거기 있는 조직들을 봉합하는 이제 맥브라이드 수술인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워낙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수술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예전에 수술했던 분 수술했는데 출산보다 더 아팠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결과도 안 좋고 더 아프고 모양도 안 이쁘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뼈만 자르고 따로 뼈에 대한 교정이 없이 그 연부 조직만 봉합하는 맥브라이드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수술을 했던 분들은 특히나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반대발이 불편하더라도 수술을 하러 오는 경우가 되게 적죠. 요즘같이 족부학회 족부 의사가 많이 있고 수술 방법이 발전된 시대에는 이런 이제 뼈만 자르서 하는 수술 방법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나 그런 건 좀 덜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제일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의 원칙이 뭐냐면 이 뼈가 벌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평행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돌출된 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입원 뼈와 평행하게 만들었을 때 무지해반증 수술 방법이 결과가 좋고 재발도 적게 하고 이렇게 되죠. 제가 예전부터 뭐 지금 10년 넘게 복합 교정술을 해왔는데 핵심은 돌출된 뼈가 좀 염증이 있는 경우는 제거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지에 실금을 내서 절골을 해서 두 번째 뼈와 평행하게 뼈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는 수술도 있고 뭐 겹치게 하는 수술도 있고, 가장 핵심은 모든 수술 방법이 1번 뼈와 2번 뼈를 평행하게, 1번 뼈를 절골해서 2번 뼈와 평행하게 교정을 시키는 교정 절골술이 등장하면서 무지해반증 결과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수술법이 이렇게 절개가 아닌 채소 침습으로 구멍을 내서 뼈를 안으로 밀어줘서 두 번째와 뼈를 모양을 맞추는 이런 채소 침습 교정술도 나오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수술 방법이 정답이라면 아마 모든 병원에서 똑같은 수술만 할 거예요. 채소 침습이 좋은 거는 딱 한 가지죠. 흉터가 적어요. 흉터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용적인 흉터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이제 드려왔었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채소 침습 교정술을 MIS, 미카라고 하는 이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지해반증 중기 이상 고도의 변형에서는 그 결과가 사실 절개만큼 99% 이상 보장이 되는 방법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채소 침습 교정술은 우리나라에 방법이 들어온 지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환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흉터가 적냐 절개하고 하느냐 그거는 환자분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환자에 있어서 이 미카나 MIS 방법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개개인에 맞는 흉터가 심한 켈로이드 환자다, 무지해반증이 중기 정도고 심하지 않은 젊은 여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MIS 미카 수술 방법이 장점이 있죠. 근데 고도 변형 그리고 평발이 있다든지 무지해반증 재발의 여러 가지 확률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절개를 해서 확실하게 1번, 2번 뼈를 맞춰주는 방법이 좋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엑스레이를 봤을 때 되게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모든 환자를 수술 전후에 엑스레이 다 보내주는데, 그리고 MIS 같은 경우는 뼈를 이렇게 안으로 미는 거예요. 이 뼈를 밀다 보면 이 어긋난 지점이 수술 후에 좀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어긋나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안적으로는 엄지의 외반증 모양이 교정이 됐지만 이 모양 자체가 뼈가 어긋난 모습이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흉터는 적지만 엑스레이 모습은 절개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아 이거 이대로도 내가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변형이 심할수록 이 뼈를 미는 게 더 많이 밀기 때문에 뼈가 많이 밀릴수록 뼈가 많이 어긋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이상에서는 환자분한테 의사들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한테는 입증된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지해반증 중기, 특히 젊은 여성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미카나 요 MIS 방법이 장점이 많이 있고요. 무조건 난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환자분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병원이나 좋은 의사를 선택할 때는 물론 광고도 중요하고 되게 컨텐츠도 중요하고 블로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하건 그 의사가 그 무지해반증 수술 방법에서 숙련도가 많아야 돼요. 족부족관환절학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족부를 전문으로 전공하는 그런 의사들 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수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양측 무지해반증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딱 그게 있죠. 양측을 하려면 한쪽 할 때 수술을 오래 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마취 방법도 차이가 있지만 마취도 대부분 하반신 마취를 많이 하는데 수술 방법이나 수술 시간이 단축된 의사들은 발목 마취만 하는 경우 발목 마취와 수면 마취를 덧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숙련도 볼 때는 다양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지 족부 의사로서 전문적인지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은지 수술 시간 짧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건 이 방법이건 무지해반증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은 한 발 하는데 사실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라든가 그 의사의 숙련도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의사분이 수술을 얼마나 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런 거는 뭐 그 의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여쭤보셔도 돼요. 수술 시간이 얼마나 짧게 하는지 양발을 할 수 있는 의사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